안녕하세요. 산재박사TV 김정노무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산재 승인 후 보상 절차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재해자 스스로 보상을 청구하지 않는 한 알아서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해주지는 않는다는 말씀 드렸죠. 따라서 어렵게 산재를 승인을 받으신 경우라도 보상 절차에 대해서 숙지하고 계시지 않는다면 산재 보상에 대해서 조금 불이익을 입으실 수가 있어요. 따라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산재 승인 이후 보상받으실 때 꼭 알고 계셔야 하는 보상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유의사항들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지난 시간에 산재 승인 이후에 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안내해 드렸어요. 그리고 요양비 못지않게 이제 중요한 개념이 바로 휴업급여입니다. 아파서 치료받느라 일하지 못한 기간인 요양기간에 대한 보상 명목으로 산재보상보험법은 평균임금의 70%까지 지급하도록 정해두었고, 이걸 바로 휴업급여라고 얘기해요. 산재를 당한 당사자나 회사가 제출한 임금 명세서, 임금 대장 같은 거를 기초로 평균임금이 산정이 되는데요. 이 평균임금이 제대로 산정이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평균임금 산정 내역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요구를 하시면 되시고요. 이 평균임금은 산재보험급여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제대로 산정이 되었는지 꼭 면밀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만약 잘못 산정이 됐다면 평균임금 정정 신청이라는 걸 하셔야지 돼요. 또한 산재 신청 이후에 노사 간의 임금 협상이나 회사의 임금 인상 조치 같은 걸로 인해서 임금이 오른 경우에도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해 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어야 해요. 근로복지공단이 직권으로 재산정해주는 경우도 물론 있기는 합니다만 이렇게까지 꼼꼼한 담당자를 만나기란 쉽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산재를 당한 재해근로자 스스로 자기에게 불리함이 없도록 직접 평균임금 정정 신청까지 챙기셔야 하고요. 임금협상 합의서와 같은 그런 임금 인상 자료 첨부해서 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휴업급여를 대신해서 보다 많은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산재사고로 인해서 2년이 지난 시점에도 중증치료를 받고 계신 경우, 예컨대 폐질 등급이 1급에서 3급으로 진단되신 경우다. 이런 경우들 있을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상병보상연금을 지급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또 다른 케이스로 재해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전 발생한 요양급여 내지는 휴업급여와 같은 각종 미지급 보험급여에 대해서 유족이 대신 청구하셔서 수령하실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망의 원인이 산재사고나 산재질병인 경우다 하면 당연히 유족급여나 장의비 청구하셔야 하고요. 유족급여는 대부분 매월 연금으로 받으시는 편이 유리하다는 점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양치료가 종결이 되신 후 장애급여를 신청하시는 것도 빼놓지 말아야 합니다. 주치의는 자기가 수술을 하거나 치료한 환자에게 장애가 남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 좀 소극적인 편이에요. 또 산재제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장애 등급을 모르거나 국가장애와 같은 다른 제도와 좀 헷갈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따라서 이런 부분 본인이 챙기셔서 장애 등급 제대로 받으실 수 있어야 하겠고요. 만약 회사가 단체 상해보험 같은 거에 들어놓은 회사라면 산재보상과 별도로 또 그 보험금 수령하실 수 있어요. 보험 약관에 있어서 재해자에게 만약 불리한 이런 항목들이 있다 그러면 금융감독원의 진정이나 민사소송을 통해서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산재 승인 후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스스로 챙겨야 하는 사항들, 특히 보상 관련해서 숙지하셔야 하는 중요한 점들에 대해서 짚어드렸는데요. 산재보상은 본인이 산재법에 따른 보상 절차를 숙지하고 계시지 않는다면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요. 불이익 당하지 않으시려면 산재제도를 잘 숙지하고 있는 법률 전문가인 산재 전문 노무사나 변호사를 통해서 상담 받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